사실 원래 건축과 관련된 일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받고 있던 교정 치료도 종료됐었는데 생각보다 치료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그 당시에 치료해 주셨던 교수님과 수련의 선생님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정 치료는 심리적인 안목과 손재주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저의 꼼꼼한 성격과 섬세함 그리고 눈썰미가 치과 의사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미성을 논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감각이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슬로우 모션처럼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치아들의 방향을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서 섬세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도 그때의 선택이 참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현재 제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연구에까지 욕심이 생겨서 치의학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설계 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밤낮으로 캐드를 이용하여 도면을 그렸어요. 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떤 오류가 발견되면 밤을 새서라도 찾아내어야 했어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구강 내의 환경은 반대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커다란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밀리미터 단위로 눈에 자르듯 치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완성될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하하게 치아의 이동 궤적을 그려나가는 것이지요. 도면을 그리면서 익혔던 섬세함과 정확성이 현재 교정 치료에 있어서 저의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의 여부는 본인의 니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다면 교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교정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정 치료는 조화로운 아간면의 관계와 정상적인 교합을 유도 및 형성함으로써 치아, 구강, 턱, 얼굴의 건강과 호흡, 부강 아간면부의 기능, 정상적인 성장, 발육 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보철과 같은 다른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부정교합일 때 교정치료를 권하는데요. 부정교합은 정상교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치아 개수에 이상이 있거나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겹쳐져 있고 위아래 치아들이 맞지 않아 씹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이상이 있어 심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거리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징어나 쥐포, 땅콩, 딱딱한 빵 종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각김치나 사과, 배 등 딱딱한 과일은 작게 잘라서 먹는 것이 좋고요. 끈적거리는 초콜릿이나 카라멜, 엿 등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껌을 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든지 간에 즉시 깨끗하게 입술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대칭의 원인이 골격적인 것이라면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은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움직임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간혹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골격이 아닌 연조직이나 근육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톡스나 필러 등의 연조직 수준에서의 처치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치와 비발치 여부는 정밀 진단 과정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진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입이 나와 있는 정도, 치아 배열이 틀어진 정도,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골격, 연조직 및 치아에 대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계측해서 남녀 각각 해당 연령의 평균값과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 유무와 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별 환자에 맞는 치료 시기, 방향, 장치, 발치 여부, 치료 순서, 치료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심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입니다. 셋 다 아직 많이 어리고 부모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이 있기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더욱더 계획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의 활력이자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이 들어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 치과 의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의 치아를 봐달라고 언제 한번 내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래 전인데도 기억하고 연락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격상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좋은 동료로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과장된 자랑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선호하는데요.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장황한 긴 숨으로 읽히는 글들은 첫 페이지를 채 읽기도 전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진솔한 스토리를 통하면 진심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변화의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마세요. 현재가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